2년 전 페미니즘 강연 교체로 논란이 됐던 한동대 문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수들이 원고와 피고가 돼서 다퉈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재판에서 학교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 재판이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형사 재판은 이제 3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재판은 무기정학 처분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재판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재판이 좀 복잡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3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좀 사건의 발단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설명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 지진이 네. 있었던 2017년입니다. 2017년 12월 8일에 있었던 한동대 학생들의 모임인 들꽃 모임이 진행했던 강연이 문제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학생 강연은 11월 24일 날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월 15일에 네.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2주간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11월 8일 날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한동대 학교 규칙이 보면 그 기말고사 보기 전 일주일에는 집회를 못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딜레이가 됐지만 그 집회를 이제 못 하게 학생처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다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일단 이제 못 하겠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강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동성애 반대, 네.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뭐 어디 가서는 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교계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저희들이 처음 들어본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이제 폴리가 이게 다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자 간의 이제 그 성행위 네. 또 다자 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학생이 이제 한동대 학생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강연을 주최하는 초대된 그 강사가 남학생들 그 젊은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제 퍼뜨리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폴리아모리 관계를 홍보하는 이제 그런 강연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이제 그 강연을 못하게 했는데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이제 학교에서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을 특별 지도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이게 무슨 특별 지도 사안이냐. 한동대가 어떻게 학생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네. 이게 무슨 한동대가 대학입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던 인권단체들, 소위 인권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이제 한동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월 2일로 갔죠. 12월, 1월, 2월. 그래서 이제 3월초에 개학을 했는데 개학을 해도 이제 더 심해지죠. 그 시위가.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첫 주에 그 교목실장님께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강의실 앞에도 네. 학생들이 피켓팅을 들고 왜 학생이 뭐 성적 지향이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피켓팅을 하니까 교목실장님께서 학교 수업을 하면서 좀 이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데 그 학생이 왜 징계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 폴리아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여자가 여러 명을 데리고 살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학교에서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네. 했던 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재판 분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마 변호사님도 여러 사건을 수임했지만 아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 이제 동성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저희들도 폴리아모리랑 그 당시 이제 한동대 사건을 처음 이제 접해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왜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제가 이런 폴리아모리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이건 정말 사탄적이구나. 우리 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시채널을 또 저희가 특별히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게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예. 방금처럼 이제 재판이 3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명예훼손 사건은 이제 종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원고 측에서
3명 학생처장님하고 또 우리 동성애 반대에 오는 그 동반 교원이라고 또 어떤 재모 교수님, 네. 재한기 교수님이죠. 그리고 교목실장님, 최종훈 실장님은 3분을 상대로 했었는데 네. 다 기각되고 교목실장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네. 그 학생은 폴리아모리다라고 했던 명예훼손 사건이 이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손해배상하는 걸로 인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목실장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죠. 해가지고 그 판결이 나니까 그 판결금에서 진 것을 다 모금을 해가지고 네. 교목실장님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심을 전결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 손해배상이 소송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이 학부모 한동대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이제 이 재판이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 손해배상이 진행되니까 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네.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들 한동대 학부모님들이 기도 요청한 게 이제 각 교계에 기도 모임에 이제 다 올라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사실 기도 요청을 하려면 좀 내용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의 기도 요청 중에 이 사건은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학생이 폴리아모리를 하던 학생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재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기도 요청문에 그 학생이 폴리아모리라고 들어왔던 것이 명예훼손 해가지고 이제 각 카톡방 또 SNS에 그 리더들이 있죠. 네. 리더들이 고소를 당했는데 16건이 한 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고소가 돼서 진행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제 했던 사건은 이제 학생이 이제 명예훼손 형사 민사 끝나니까 이제 무기정학 네. 자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이 소송이 이제 어제 진행했고 다음 달 이제 12월 19일이고요. 12월 19일에 다시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동성애 문제로 지금 학교 학생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까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방금 뭐 사건의 핵심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또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네. 왜 기독교 학교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일반인들이 동성애는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뭘 우리가 반대하냐. 자기 문제인데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기독교 교계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특히 이제 또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정립학교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한동대나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240개 대학 중에 이 140개 정도가 정립학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문제는 계속 기독교 학교하고 또 기독교 교계하고 관심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충돌이 생기고 최근에는 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에서도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학생이 또 징계를 받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학대학하고 정립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판이 굉장히 이유가 중요한데 또 이번 재판의 중요성 어떤 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정립학교나 기독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정립학교라는 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러죠. 네. 대학교에서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금처럼 이 학생들이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계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제 동성애가 또 문제지만 이렇게 이제 다자간 여러 명이 사는 것도 이제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재판에서 보면 이게 지게 되면 이렇게 학교의 교칙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 징계를 하면 징계를 취소당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이 종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이 네. 존재 이유나 그렇죠.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은 중요한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함께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뭐 이번 일은 이제 학교 일을 가지고 좀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고 있지는 하지만요.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가장 큰 좀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사실 저희들은 뭐 동성애 문제가 네. 일반 국민들처럼 자기들끼리 문제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동성애를 계속 그 중장하는 그 인권 단체들할지 네.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동성애를 너희들이 동성애를 죄다고 한다. 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네. 이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지 않죠. 네. 그리고 누가 뭐 동성애 한다고 아무런 관심도 없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제 군대에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은 이제 남자들만 징병돼서 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군형법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인데요. 그걸 삭제해달라. 네.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헌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네. 이제 그 1대1 결혼이죠. 그렇죠. 이것을 했는데 이제 동성 결혼도 허용해달라. 이걸 이제 성소수자의 뭐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성 결혼 법제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법 제정에 앞서서 시민들 또 학생들의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또 일반 시민의 교육, 인권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드는 거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인권조례, 네. 지방자치단체 지금 243개 단체 인권조례가 한 200개, 20개 이상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학생들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전라북도, 광주 네 곳이 만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이제 성평등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젠더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젠더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례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젠더라고 하면 사회적인 성 여러 가지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가진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진리가 좀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수호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민간 단체들이나 뭐 개인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지키고 계시긴 하지만요. 교회에서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잘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입법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입법이. 이런 법을 입법이 안 되게 하는 건 결국 이제 입법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만들어진 것은 조례를 잘 개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이랄지 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또 혐오 표현 금지 규제법 네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런 것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이제 교계가 연합을 해서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잘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맞아요. 설명을 해보면 국회의원들도 아이고 이게 그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네. 차별하지 말라는 건 너무 좋죠. 또 인권 보장해 주자는 것. 그래서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내용을 알고 나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국회의원들 잘 교육시키고 해서 이렇게 입법을 막는 것.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또 계속 입법을 못하게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네.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이제 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정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올바른 사회 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 이제 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 법을 정말 잘 우리가 적용해서 정말 이제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지만 정말로 법 앞에 신앙과 교육이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이 좋은 건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 모두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